잼버리 달걀 있잖아요. 잼버리 곰팡이 달걀에 또 뒷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후원 기업들이 후원하면은 거기 후원 기업 해가지고 행사할 때 이렇게 스폰서십 붙잖아요. 그래서 GS 리테일하고 아워홈 이런 데들이 스폰서를 했더라고요. 좋은 취지니까 후원을 한다 그러면서 후편 스폰서십 해가지고 기업 홍보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데들이 GS 리테일이나 아워홈이 식자재 이런 데 공급하는 회사들이니까 이거를 또 공급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여러분, 자기들이 쓰는 업체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쓰는 업체가 있는데 저쪽에서 이거 잼버리 여기서 벌어지니까 우리 업체 쓰세요 했다는 거야. 이쪽 지역 업체를 쓰라고. 그러니까 요번에 아워홈이 이거를 욕을 오지게 먹는데 아워홈도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아워홈이 잼버리가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인 만큼 현지 공급 업체를 적극 활용해 달라는 조직위의 요청이 있어서 기존 거래처가 아니라 현지 달걀 공급 업체와 납품 계약을 했는데 지금 사고가 난 거야. 그러니까 아워홈도 야 이거는 내가 독박 쓰기엔 억울해. 그러니까 지역 정치인들하고 그쪽하고 꽁 부딪혀도 이런 성명을 내는 거죠. 현지 달걀 공급업체가 납품 계약을 맺었고 그 현지 달걀 업체 납품 물량에서 이게 지금 곰팡이 달걀이 나온 거야. 이러니 말이죠. 이러니 이 특정 지역 욕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요 이 선언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전라도에 부채 없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로 이제 그 세대잖아요. 제가 90년대 학번이고 70년대 생이잖아요. 그 앞 세대 선배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광주에 대한 부채 의식을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광주는 우리가 광주한테 너무했지. 광주는 사람들 억울한 거 있지만 그리고 광주 사람들한테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세월을 막 하고 광주를 욕하면 지역 감정이고 너무 폭력적인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전라도에 대한 부채 의식이 싹 없어졌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 정도껏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고 요 정도 얘기를 하고 끝낼까 하다가 더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거 얘기가 좀 크게 갈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일단은요. 새만금에 일단 내가 이 새만금 관련돼서 이게 김관영, 이게 또 박근혜 정부도 얘기가 막 나오던데 박근혜 정부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 그게 왜 이유가 나오는 거냐 하면 김관영하고 그때 이제 안종범하고 그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을 했었어. 있잖아요. 자, 이게 내국인 카지노가 이게 김관영이 지금은 민주당 가 있지만 민주당 가 있지만 국민의당을 거쳐서 바른미래당 이렇게 했었던데, 김관영 안종범과 손잡고 내국인,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라든지 이쪽 그 보수 쪽 사람들이, 전라도 쪽 사람들이 이쪽 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하는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사람이 새만금의 개발 방향을 뭐로 잡았냐면 마이스로 잡았어요. 새만금에 테마파크 등 유치한다. 두바이 같은 관광지 만들 걸. 제가 마이스 산업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2022년 7월 27일 김관영이 이런 식으로 새만금을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새만금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세팅을 한 겁니다. 김관영이가. 근데 이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러면은 김관영을 누가 영입을 했냐 하면 결국은 이재명이에요. 이낙연계 밀어내기거든요. 이낙연계 밀어내기로 김관영을 이재명이 영입을 한 겁니다. 70개월간 만에 민주당 간 김관영, 이재명 후보가 4개 원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후보 민주당 내 야당 역할을 쓴 어쩌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송하진이 컷오프 된 거죠. 송하진 전북지사가 여론조사 1위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컷오프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 송하진 옆에 있었던 국회의원들, 특히 이원택 그러면서 당신들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서 이재명계 이쪽에 대한 이제 분노를 이 당시에 송하진 경선 배제하면서 이렇게 표출을 했었는데, 그러면 송하진 전북지사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느냐? 전북을 뭐였냐면 4차 산업 혁명 이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송하진은 4차 산업 혁명은 전북이 최적지, 송하진 지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무슨 골 때리는 일이 있냐면, 전북에 저 새만금에 스마트팜 투자하고 설비를 만든다. 여의도 4분의 1 면적에 스마트팜을 건설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누가 했냐고, LG CNS. LG CNS는 이제 IT 회사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스마트팜은 IT를 중심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물 인터넷과 네트워크 이런 거로. 그래서 그거를 다 하기로 했었어요. 다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엎어버렸지.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새만금에 3,800억 투자해서 LG가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엎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냐면 재벌한테 땅을 내줄 수 없다. 재벌이 농지를 가져갈 수 있게 할 수는 없다. 뭐 농업에 진출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의 땅을 재벌한테 내줄 수 없다. 이 난리를 친 거거든요. 그래서 LG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들은 다 해외로 수출하지 국내 유통은 하지도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LG CNS를 엎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추진한 게 뭐였다? 이 인간들이 그러고 추진한 게 송하진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역에서 다 엎어버리고 뭐를 했냐? 마이스 카지노 설치하고 관광단지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간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이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 가건물들 있죠. 가건물이 왜 좋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죠.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비닐하우스 같은 게 이제 가설 건축물이죠. 가설 무대, 이제 무대한다고 무대 설치 이렇게 했다가 없애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재복구 건설 현장 이런 데 잠깐 건물을 했다가 부시는 거 이런 거 있죠. 그 가설 설치물들을요, 설치했다 뜯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도 보조금 엄청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 가설 건축물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증거인멸이에요. 증거인멸. 돈 들어간 다음에 싹 부수니까 실사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는 게,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돈을 해먹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을지 모르지만 비닐하우스를 온실로 만들면, 온실은 뜯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영구적으로 쓰니까 온실로 만드면 그 원가를 뽑는다니까요. 장기적으로 싼데 그러면 예산 빼먹는 생태계가 붕괴하거든.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비닐하우스를 계속 유지해야 지네들 예산 빼먹는 그 생태계가 계속 유지되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지방자치라고. 그리고 대한민국 농촌 있죠. 대한민국 농촌 기반 지자체 이런 데서 자꾸요, 사회간접시설, 건설, 토건, 부동산 개발, 뭐, 그러고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동네 유지다, 동문회다, 소규모 집단 이러면서 우리가 다 국회의원도 만들고, 지자체장도 만들고, 국장도 다 우리가 임명하는 거야, 뭐 이러는, 지방마다 무슨, 이상해. 무슨, 비밀 정부가 있어, 지방 가면. 그럼 정치인들도 뭐 이런 관료들도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 조아리 있는 이런 아저씨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방이 약자고 선하다. 특히 전라도요. 그런 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 자, 87년 체제의 최대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지방 정치의 타락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자치, 지방자치, 그게 요새 교육도 빵꾸 나잖아요.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가 우리 일상에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는 관심도 없어. 그래서 지방에서 사고를 터져도 뭔 사고가 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의 무관심이 지방 정치인들에겐 축복이에요. 자기네들이 해먹고 짬짬이하고 뭐래도, 그러다가 이제 선동만 하면 뭐 있잖아요. 내 몸이 뭐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다, 뭐 이런 거, 사드 선동 이런 거 하면 그냥 사람들 막 나와서 시위하고 난리치고, 이런 선동만 하면 또 지방민들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니고 하니까 그럴 때만 이제 지방 정치 좀 하고 이러면서,
그냥 무사태평으로 사는 거야. 해먹으면서도. 그러니까 지방 발전을 위한 계획을 지방 정부가 세운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세금 빼먹는 것만 어떻게 하면서 이벤트 행사 끝나고 나면 증거인멸이 용이한 잊혀질 행사 이런 거나 관심이 많지. 그리고 뭐 사회간접 시설 크게 몇 조짜리 이렇게 고속도로 내면서 토건사업 이런 거나 관심이 많지. 이걸요 그냥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뭐를 만드는 비전 이런 거 없다니까요. 아무튼 저는 지금 요번에 꼬라지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거랑 이제 87년 체제하고 연결돼 있어서 뭐 광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작한 이 87년 체제 여기가 지방정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그리고 지방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이런 부서들까지요. 이 87년 체제를 떠받치는 부서하고 지방정부가 전부 다 기능마비예요. 저는 이거 더 이상 존중해 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87년 체제 그렇게 좌파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쭉 주도해와서 만든 나라 꼴이 지금 한계에 꽉 왔고 거기에 보수는 뭐였냐? 쏘쏘 스윗했다. 쏘 스윗 서윗. 그래서 보수도 책임이 있어요. 너무너무 서윗했어. 저항 얘네들이 난리 피는 거에 저항을 극우 소리 듣고 싶고 고립될까봐 인간들이 제대로 맞서지도 않았지.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붕괴되고 있다. 저는 잼버리는 하나의 전조이자 시그널일 뿐이다. 이제 거대한 파고. 그러니까 이제 헤일이 이렇게 먼 바다에서 오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 모든 게 다 이 87년 체제는 모든 게 다 무너질 거다. 그리고 지금 87년 체제가 무너뜨리고 리빌딩을 하려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라도 광주 서사 이제는 끝났다. 광주 민주화 운동 서사 그만 얘기해야 되고 그거는 전라도가 아주 오지게 말아먹었다. 더 이상 응석바지 같이 구는 거 얘기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한 겁니까? 몇십 년 동안. 크지 않은 애기처럼 징징거리기나 하고. 저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욕은 개처먹겠지만 극우 새끼다 이런 욕 못 먹겠지만 전라도 욕 좀 먹어야 됩니다.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다 욕을 먹어야 되지만 특히 전라도는 심해요.